그러니까 이제 밑바닥에서 굴러서 익힌 경제학이네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실무네. 예. 근데 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시면 이게 시민들한테 엄청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황을 얘기하니까 그런 거야. 되게 쉽게. 경제학 전공한 사람들은 이게 논리의 사설이 연세가 길어. 그리고 막 탑을 막 쌓잖아요. 전제를. 네. 이제 바로 직구로 아, 얘기하니까. 정형외과 전공입니다. 정치학과 전공입니다. 전공. 그래서 처음에 시장에 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적응할 때. 학부의 경제학 공부라는 게 진짜 시시한 거야. 그 교과서에 연설 문장 보고 맨날 아니 그거지. 우리 비전공자도 복수 전공하면 맹큐의 경제학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수준에서 크게 안 벗어. 뭣도 아니야. 이 기초상목이도 경제학 아는 거는 행시 공부할 때 경제학 개론 공부한 거 외에는 없어 걔가. 교과학과 출신. 세상모 큐는 투자지. 아 내가 나 혼내려면 뭔가지 다 바뀌니까 내가 이런 때문에 예. 얼마나 엉터리인지 보려고. 오늘 거의 뭐 제가 약간 이게 그 있잖아요. 다른 사실은 유튜브나 뭐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제 책 내고 뭐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제 요청이 있었는데 그거는 처음 나오시는 거예요. 네. 타이반 안 나갔어요. 얼굴 까고 나오시는 처음인 거예요. 얼굴을 제가 아무리 그래서 검색을 해도 찾을 수가 그래서 제가 없는 첫 거야. 방인데 유시민 쌤이다 이랬더니 야 유시민 쌤 괜찮다. 그 뭐 저기 경제학도 전공 아니고 뭐 아니다 경제학 전공이다. 잘 몰라서 하는데 서울대 경제학이다. 내 큰일이다 지금. 그리고 지금 사투리도 있고 하니까 지금 걱정 많은데 잘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뭐 사투리 이런 거는. 그리고 뭐 메시지가 얼마나 간명하냐에 달린 거지. 지금 제가 이게 많이 주변이 없어가지고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내 주변에 아니에요. 잘하신다고 말씀 잘하신다고 네, 들었어요. 맞아요. 괜히 이런 얘기 하시는 거라고.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네.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잠을 못 잤습니다. 이제 이런 책은 실무적으로 읽힌 경제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좁은 범위에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신문의 경제면 기사보다 더 심화된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이런 책이 좋아요. 그냥 나 경제학 카페처럼 막 인간과 시장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것들은 네. 그거 셀프디스를 왜 그거 하세요? 공부해서 뭐 신문 경제면 이해할까 시간 좀 걸려. 오늘 약간 긴장 풀어주시려고. 아 우리 근데 학부 졸업할 때 형식적으로 졸업 논문 쓰잖아. 리포트 하나 내면 졸업 이제 해주는 건데 그거 할 때 우리 다 봤거든. 아 나는 내가 14년 만에 졸업했으니까 그런 거 이상한 거 내야 되는데 나 공부도 안 한 놈이니까 못 쓰잖아. 그래갖고 후배들 보고 야 니네 옛날에 쓴 거 좀 갖고 와봐. 어떻게 쓰는 건지. 그래갖고 몇 개 받아봤거든. 그때 다 엉터리네 나처럼. 그때 아셨구나. 일단 녹화한 날이 우리 내일 선거에서 기분이 아주 지금 아주 분위기가 네, 되게 저도 좋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할 때는. 그건 내 짐작인데 내 짐작으로는 뭐 각하나 이런 거에 힘싣는 것처럼 쇼잉하고 실제로는 탄핵 찬성하고 그렇게 해서 방송이 되게 많아. 왜냐면 응대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거기다 다 까고 나 찬성할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말들을 해석하라고. 그런 것들이 밖으로 돌면서 네. 쟤네들을 희망회로를 돌린 거야.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는 이제 또 우리나라가 되게 웃긴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백분 토론 진행자일 때도 그랬는데 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그래. 네. 근데 경제 이슈를 가지고 토론하면 시청률이 떨어져. 맞아요. 진짜. 맞아요. 경제 이슈로 토론해서 시청률이 높은 때가 없어. 맞아. 진짜 왜 그러지? 어려워요. 어려워서. 근데 이유가 두 가지인데 우선 경제학 자체가 어려운 거 있고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두 번째는 나와서 토론하는 게 개판이야.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대학원 수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전반적으로 넓게 알게 되거든. 경제학은. 학부는 그냥 맛배기고 박사 논문은 지하고 지역에서만 읽는 거고 네. 원래는 대학원 과정이 튼튼해야 전반적으로 경제학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게 약하고 미국도 약해. 예. 내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제대로 얘기하고 있다 안 있다 이거 정도는 알거든. 유승민 내가 2004년도에 당선인 시절에 딱 TV 토론 백분 토론 나갔는데 그때 뭐 담병호 의원이 그때 그냥 건설노동자 하던 사람이 국회의원 됐는데 이제 좌파 경제학을 좀 습득했을 거 아니야. 네. 그래갖고 이제 지금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분배가 잘 돼야 이름을 이제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이제 비웃는 거야. 유승민. 유승민이 그 자기는 뭐 그런 희한한 일은 듣도 보도 못했다는 식으로 막 면박을 했어. 근데 담정호 씨가 그걸 반박을 할 수가 없잖아. 반박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다가 유승민은 당선자께서는 못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해봤습니다. 그랬거든. 그 1970년대부터 그 분배와 성장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려고 얼마나 많은 모델이 나왔습니까? 칼로도 있고 파스네트도 있고 모델이 많아요. 이 나는 무시하고 분배하고 진짜. 성장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70년대, 80년대 어마어마한 논쟁이 있었거든. 근데 미국 대학에서는 안 가르쳐요. 아, 미국 대학에서는 안 그러니까 가르쳐. 조한 로빈슨, 그러니까 캠브리지 학파 쪽에 그래서 주로 그 문제를 연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조한 로빈슨부터 시작해서 파시네티, 칼도 뭐 이런 피에로 스라파 이런 60년대, 70년대 일군의 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쿠즈네츠까지 가담해갖고 나중에 통계학하고 결합해갖고 그걸 엄청나게 논쟁을 했거든. 근데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조건에서는 분배를 하는 것이 이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도의 결론이었지. 그래서 내가 했다가 이런 이론이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이 딱 그게 유효한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해서 나는 주장을 안 해요. 본인 다 안다고 생각해. 그렇지. 왜냐면 그걸 배워본 적이 미국 대학에서는 안 가르치거든. 어떻게 근데- 자기 다 안다고 생각할 수 근데 있지? 성장과 분배 논쟁이 오래됐다는 거는 그냥 우리 같은 비전공자들도 알 것 같은데 본인이 지금도 보면 경제에서 하는 얘기가 그걸 왜 벗어나서 얘기하는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떤 경우는 다 상황을 다르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논의하는 사람들이 다 케인즈 모델을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쪽은 다 시카고 논쟁을 할 때 결국은 거시경제학은 케인즈 이론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분배하고 미시적인 소비자 행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거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거니까 미시경제학은 공통적으로 쓰더라도 거시 이론은 다 케인즈 모델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유승민이 80년대 미국 유학을 할 때는 신자유주의 극성기여가지고 그쪽이 아예 거시경제학을 가르치질 않았다. 아예 그렇다고 대학에서. 그걸 모를 수가 있나? 그 지금 이제 고 80년대 90년대 미국 유학한 사람들이 거시경제학을 아예 몰라. 진짜 아예 모르더라고. 그 그걸 해보려고 미국이 생각해. 이제 세상에 제일 얇은 책이 두 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영국하고 독일하고 다 다른데 이게 같은 버전의 조크인데 영국 애들은 영국 요리책하고 미국 역사책이라고 그러고 독일 애들은 독일 요리책하고 미국 역사책이라고 그래. 아, 미국 세상에 역사책 제일 얇은 공통이네. 미국 역사 미국 짧으니까. 짧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역사가 없는 나라여서 학문 연구에서도 그게 나타나는데 발생사를 가르치질 않아요. 아, 왜냐하면 이 논쟁이 처음 시작되거나 다 미국이 생기기도 전이야. 그렇죠. 1776년에 독립전쟁 독립한 거니까 그때가 아담 스미스 국부로 나왔던 무렵이잖아요. 그때가 고무렵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국부로 나오고 나서 고전파 경제학자들 논쟁이 이제 분배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게 한 50년 정도 갔고 신고전파 득세하고 나서부터는 다 사라졌는데 미국 경제학은 그때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발생사가 없는 나라예요. 대학원 과정에서 그걸 안 가르쳐요. 유럽하고 되게 달라요. 유럽은 그걸 다 가르치거든. 경제이론, 재정학, 그 다음에 경제정책론 이거를 기본적으로 다 가르친다. 대학원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 그걸 다 만나게 돼요. 정말. 제가 이제 막 그 책 보다가도 이제 머리가 나빠지니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유시민 스님께서 최경영 그때 옛날에 네. KBS 네. TV에서 최경영 경제쇼가 있어요. 예, 맞아요. 신년 특집으로 3회인가 연습을 맞아요. 삼부작 하는 거 한 거 있어요. 그거 제가 다운로드 받아놓고 어디 갈 때 한 번씩 그냥 들으면서 자먹으면서 하고 계속 그래요. 너무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아. 너무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작가님 기억하시죠? 그럼 그 최경영 씨하고 그래서 3부작을 해요. 그 진년 특집으로 해가지고 쭉 하는데 경제사 관련해가지고 그런 거 이론들 해가지고 예전에 또 경제학자들 쭉 얘기하면서 그 무단계 준비할 때 재밌었어요. 여기 래퍼 커브 같은 거 있잖아. 예. 라퍼 커브 같은 건 진짜 트리비얼한 거거든. 예. 근데 그거를 무슨 금과목조처럼 여기 사진 그 냅킨에 써놓은 거 사진 열고 올려. 예. 그것도 진짜 웃긴 거예요. 신자유주의 이론적 논문가 이게 생겼다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예. 빨리 계속 믿고 계셨대. 아, 나는 계속 숙면했어요. 사람들이 계속 진짜죠? 진짜 되겠죠? 물어보죠. 만나는 사람마다. 아 근데 약간 이제 민주당에서 긴장했던 이유가 이제 그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다 밝혀질 텐데 5대3 얘기가 언제부터 퍼지기 시작했냐면 한 일주일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승부기를 못 잡는다고 할 때. SBS 예. 기자가 예, 왜,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저께고 인찬종 기자가 한 거는 그저께고 그거보다 한 닷새 더 전에 나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 오대산 얘기를.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거를 듣고 이제 기각 가능성은 없는데 이게 그 3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3위 단순히 기각 각하가 아니고 실제로 헌재가 마비될 때까지 계속 이걸 연기시키는 그런 거일지도 모르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건 거야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경우까지 생각해서 헌재를 마비시키는 방안까지.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2명을 더 임명해서 기각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탄핵해서 헌재 자체를 마비시키는. 그래서 박근태 의원이 그 국회가 헌재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런 얘기를 네. 법사에서 막 하고 그랬잖아. 네. 이게 민주당도 약간 확실치 않은데 만약 이게 그 시나리오로 가는 거면 예. 이거는 사육 모델로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이제 위험하다 이게. 예. 그래서 그걸 막자고 해서 국회의장이 막 가처분 신청하고 뭐 국회의장도 열심히 움직였어요. 초공세 네. 진짜. 그래서 이제 지난주 후반에 그 소문 때문에 확인은 안 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다 검토를 하고 그 중에 일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 때문에 원래 4월 11일에 해놨을 수가 있어. 아, 원래 선거 진짜 일정을. 일정을? 아, 그 말도 진짜 그 진짜일 수도 있고. 원래 4월 11일을 일정으로 잡아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도 괴로운 거지. 이거는 더 이상 더 끌었다가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31일 날 평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1일 날 고지를 했다. 이게 지금 내 해석이지. 아, 저는 이번 사태로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특히 있잖아요. 이 생중계로 이 불법 계엄과 침입 쿠데타가 전 국민에게 생중계가 됐잖아요. 네. 그 사실을 다 봤잖아요. 근데 그래서 8대 0이에요. 그건 8대 0 돼요. 그런데 지금도 그 탄핵 반대로 외치는 아, 그게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30% 콘크리트 지층이 있어 보수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25% 지금 실제로는 25% 정도. 그 25%가 된 이유는 국힘에서 이걸 옹호하고 나섰기 때문에 진영이 결집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다 개헌령도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이제 대선 국면 가면 이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어찌됐든 저쪽 당은 뭐 계속 옹호를 해왔는데 탄핵 반대로 외치는 그건 이제 골치 아파요. 이제 한꺼번에 다시 쓸려갈 것 같은데. 아니 윤석열이가 고성국 TV 출연하지. 네. 아니 윤석열이 이제 보수 유튜버를 하나 개설하지. 그렇지. 윤석열 TV 윤석열. 뭘 개설을 하든 어디 출연을 하든 하지. 지금 책 내는 거 봐요. 책 내는 게 기각된다고 못 보고 지금 10일 날 출가 된다고 예약 판매를 걸었잖아 지금. 뭐 지난길인가 뭐 그 친구랑 네. 예. 전환기뿐만 아니고 여러 신변부터 명, 시작해. 네, 여러 명. 변호사랑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엄청 나댈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구속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국힘에서 나올 거예요. 제가 그 12월 3일 날 그 전까지 쭉 출마하시다가 그날 좀 일찍 쉬려고 나와가지고 TV 트는데 나와가지고 개엄하더라고요. 아니 저도 정신 차려 보니까 신발 신고 있어요. 그게 국회를 너무 일찍 간 거예요. 아, 바로 가셨어요? 쫄아가지고 사람이 너무 없는 거야 앞에. 내가 방탄이. 너무 빨리 가요. 너무 빨리 가가 좀 있으면 잘 우양을 하겠는데 이게 뭐 이게 나는 앞에 미치겠더라고. 앞에 좀 있으니까 막 저 사람 너무 적고 한 200명, 300명밖에 안 되지. 쫄아 있지. 막 좀 헬기도 다다다다 오지. 막 문도 오기 시작하지. 아우 그게 시민들 좀 오니까 힘이 났지. 그전에 진짜 쫄았어요. 진짜 쫄았고 이게 애간 일 아니구나. 아 그날 한숨도 못 자고 그날 또 바로 그쵸, 출근하고. 맞다. 예, 그치. 그랬습니다. 뭐 선거길 지정만으로도 이 안정화가 좀 됐으니까. 왜냐면 선거를 하면 탄핵이 된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다들 그냥 알수 알고 있는 있어요. 거 저쪽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아 그래서 빨리 경제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진짜 불확실성이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가 저렇게 이제 아크로비스타로 일단 돌아갈 거 아니야. 그죠?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럼 아크로비스타 일대가 난리가 날 거야. 사람들 못 산다 막 때려 그러더라고요. 죽인다 그러고 막. 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지금 그 문제도 있는 데다가. 이사 이슈가 있대요. 어? 이사 이슈가. 응.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를 개설을 하든 뭘 하든 나댈 거 아니야. 나대면 이제 국힘은 대선을 할 수가 없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이 이렇게 나대기 지금 시작하면 했던 말도 있고. 예. 대책이 없는 거야 이게. 이제 그때가 되면 국힘 쪽에서
저거 잡아 넣으라는 그렇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더 세게. 골치 아프게 그리고 나와 있어. 김문수가 후보가 되잖아. 그럼 대선이 진짜 완전 코미디판이 될 거야. 아 진짜. 그럼 이준석이 끝까지 뭐 하는 거고. 네. 너무 웃긴다. 이게 지금 코미디야 코미디. 실제로 김문수가 될 것 같죠? 이렇게. 네. 예, 그냥 나오면 돼요. 예. 윤석 지금 그쪽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윤석열 나올 때도 저는 걱정 마 누가 윤석열을 찍고 막 이랬었는데 돼가지고. 그게 이제 윤석열이 된 거는 그게 일종의 약간 이제 김누리 교수에서 파시점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 이제 파시점 다루게 되겠지만 되게 이게 흥미로운 책이잖아요. 근데 앞부분에 보면 파시점 특징을 열거한 것 중에 그게 나와. 맞아요. 네, 성격. 온갖 것에 대한 부정과 혐오, 맞아요. 비난, 응. 반대 그거의 이거의 결과로. 총화라고.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잖아. 파시점은 그건데 파시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열광과 결합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이가 될 때 그런 징후가 약간 있었지. 그래서 아슬아슬한 차이지만 하여튼 반 이상 유효표 중에 반을 득표를 한 거 아니야. 근데 정말 이게 파시점으로 가려면 윤석열이가 막 전직 대통령 괴롭히고 막 야당 대표 괴롭히고 이럴 때 대중이 열광을 해야 되는데 열광을 한 게 아니고 착 가라앉아서 돌아서 버렸단 말이야. 이 지방선거 끝난 직후부터 바로 잘한다가 35%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대중의 열광이 결합이 안 된 거야. 이 대중의 열광을 끌어내기에는 윤석열이 능력이 없는 놈이야. 참 다행스럽게도. 그러니까 파시점이 다 아무 데서나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뭔가 이게 대중의 열광을 끌어낼 수 있는 인간적인 매력이나 특장이 있는 놈이 그걸 하는 거지. 윤석열은 그런 거 윤석열은 없으니까. 모든 기득권 세력이 총단결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대중의 열광을 끌어낼 수 있는 파시스트는 아니었던 거지. 그렇게 된 거거든 지금. 그래서 저놈이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나오고 이러면 그냥 우리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은 유세차에서 그것만 틀어주면 돼. 코미디가 될 것 같아요. 코미디가. 채널 이름 정하고 있을 것 같아. 작가님 안 갖고 오셨어요? 나는 택시로. 무서워가지고 이 근처에 차우를 차가지고 저 사람이 태워다 줄까 이러는 거야. 아니 오늘은 안국역 근처는 아예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택시 타고. 그래서 택시 타고. 택시 기사가 경력 50년에 운전 잘하는 분이었어. 저번에 왜냐면 약간 비싼 거 불렀거든. 아 잘했어요. 오늘 같은 날은 택시 기사분들 혹시 선생님 만나면 작가님 만나면 모른 척 하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척 하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그래요. 오늘은 우리 조변의 궁금증을 우리 둘이서 해소해 주면 돼. 그럼 시청자들이 다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 정책의 컨셉이 완전 다르잖아요. 민주당하고 그 국힘당하고 이게 저쪽 좌파 쪽에서는 둘 차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차이 없지 않아서 둘은 그 옛날 레이건하고 이 무슨 카터나 이런 민주당 그 당시 리버럴하고 차이만큼이나 우리나라도 차이가 있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색강 정도 차이고 자기들 한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그게 되게 잘못된 선거 전략이었던 거지. 사람들이 그 한강나무까지 일부러 가겠어? 헤엄쳐가지고 색강으로 나눠 있어야 그 옮겨 다니기 좋지. 근데 실제로는 중요한 차이가 있거든. 그리고 이제 그 컨셉이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우리가 한 3가지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전달해 주는 게 되게 필요한 거지 사실은. 지난 게스트 생각하면 진짜 아니 선이 왕자 쓰고 나온 놈을 뽑아줬으니 뭐가 되냐고 진짜. 아니 저 왕자 쓰실 때가 진짜 제 바보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이게 사람이 남자들 그렇잖아요. 왜냐면 쌀할 수 있어요. 하면 쌀. 근데 그 쓰고 가. 마누라가 쓰라 그러면 말이 못해 썼으면 나와서 물리주로 닦아버리고 오지. 그 할머니가 이 마누라 진짜 마누라를 사랑하니까 쓰라 그러면 쓰긴 쓰는데 오면서 차에서 지우고 닦아버리고. 아니 지우면 혼나니까. 그걸 그러니까 뭐. 이게 이렇게 한다는 게 제 바보구나. 아내를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야. 응? 그러나 와이프 말을 듣고 권력을 행사하면 죄야. 그거는. 진짜 바보구나. 그때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2시 됐는데 어떻게 오늘 쓸 1시간 반 찍나요? 1시간 10분? 1시간 1시간 반? 일단 반 정도? 맥시멈 한 반 1시간 반을 목표하고 네. 조금 일찍 끝낼 수 있으면 끝내보고 네. 근데 제가 방송도 처음이고 말주변도 없고 유튜브에 영상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괜히 괜한 엄살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 쪽이긴 천천히. 하지만 이제 이 경제의
어떤 특정 분야의 실무에 종사하면서 계속 경제학 공부를 하고 경제를 관찰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실물 다루는 시장에서 이렇게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보는 거는 좀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몇 가지라도 이렇게 얻어갈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 이게 이제 사실 비슷한 이슈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읽어놓으면 나중에 좀 보는 눈이 생기거든. 이 경제기사 보는 눈이. 오늘은 주변의 궁금증을 다 두 분이 해결하는 걸로 가기로 할까요? USB. 그러니까. 일단 움직여 볼까요? 그렇지. 그래서